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정성스레 닦여 반짝이는 식탁 위를 쓸었다. 이지연은 서서 갈비찜 뼈를 발라내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막 끝난 참이었다. 남편 박준호는 벌써 거실 소파에 몸을 묻고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었고 5살 난 딸 박서윤은 인형을 끌어안고 조용히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먹다 남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는데 특히 시어머니 김영숙의 접시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나물 반찬이 그대로였다. 영숙은 물끄러미 나물 접시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 작은 한숨이 지연의 등 뒤에서 칼날처럼 날아왔다. 지연아, 그 나물은 너희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건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는다고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옛날에는 명절이 아니어도 상에 늘 오르던 귀한 반찬이었어.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뼈 있는 비난이 숨어 있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갈비찜 뼈를 잠시 멈칫했다. 물론 영숙의 말은 사실이었다. 지연은 나물을 자주 하지 않았다. 서윤이도 준호도 즐겨 먹지 않았고 무엇보다 복잡한 조리 과정에 비해 먹는 이가 적었기에 시간을 들이기가 아까웠다. 직장 생활로 바쁜 지연에게는 매 끼니 상을 풍성하게 차리는 것 자체가 버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영숙의 말은 단순한 나물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연의 살림 솜씨, 나아가서는 며느리로서의 자격에 대한 미묘한 지적이었다. 어머님, 제가 다음번에는 꼭 해볼게요. 오늘은 서윤이가 갈비찜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지연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설거지통에 갈비찜 뼈를 담으며 접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서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지연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평소에는 무덤덤하게 넘기던 소리였지만 오늘은 영숙의 존재가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었다. 영숙은 며칠 전부터 병원 진료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지연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처음에는 기껏해야 이틀 정도 머물 줄 알았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벌써 나흘째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곳곳을 살피고 지연이 차려놓은 아침상에 대해 은근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버렸다. 준호는 어머니의 방문을 반기며 지연에게 어머니가 불편해하지 않게 잘 모셔라고 했지만 그 잘 모시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지연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영숙은 롯데백화점 명동점에서 사온 비싼 보자기 속 한과 선물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지연아, 그 한과는 내일 점심에 옆집 박 교수님 댁에 인사 갈 때 가져갈 거야. 너도 같이 가야지. 어제 박 교수님 사모님께서 김치 나눔 행사에 오셨다가 너 얼굴 못 봤다고 아쉬워하시더라. 젊은 사람이 너무 집에만 콕 박혀 지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고. 지연은 순간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 교수님 댁 방문은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젊은 사람이 집에만 콕 박혀 지내는 것 아니냐는 말은 지연의 직장 생활을 겨냥한 것이 분명해. 지연은 요즘 한창 진행 중인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그녀는 밤낮 없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회의에 참석하고 때로는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야 해. 그녀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었고 열정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밖에 놔두는 며느리의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요. 주말인데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숙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주말에도 회사를 나가? 그렇게 독하게 일해서 뭐하니? 서윤이도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더 필요한 나이인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영숙은 말을 잇지 않고 혀를 찢었다. 그 소리는 지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혀. 독하게 일해서 뭐하니라는 말은 지연의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설거지통에 접시를 놓는 소리만이 시끄럽게 울릴 뿐이었다. 준호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신경전의 기운을 감지했는지 갑자기 TV 볼륨을
조금 높였다.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쨍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오히려 둘 사이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지연은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벗어나고 싶었다. 이 공간을 벗어나야만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서윤의 아침을 준비하며 영숙의 눈치를 살폈다. 영숙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다. 지연이 막 구운 빵과 과일, 요거트를 식탁에 놓자 영숙은 신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지연아, 서윤이 밥은 이렇게 주는 거니? 아침부터 찬빵에 요거트라니. 속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애들은 따뜻한 국에 밥을 먹여야 든든하지.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님, 서윤이가 아침에 밥을 잘 안 먹어서요. 빵이랑 과일을 더 잘 먹어서 이렇게 줘요. 영양도 다 맞춰서 준비한 거예요. 영양은 무슨 영양? 밥을 잘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하지. 어른들이 다 해주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애 건강에 제일 좋은 줄 아니? 내 새끼들은 어렸을 때부터 쌀밥에 된장국 먹여서 키웠어. 요즘 애들처럼 비실비실하지도 않았고. 영숙은 혀를 차며 다시 신문 뒤로 사라졌다. 지연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훔쳤다. 영숙의 잔소리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과였다. 서윤의 육아 방식은 지연과 영숙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 지점이었다. 지연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이에게 가장 좋다는 방법들을 찾아 적용하고 있었다. 유기농 식단,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놀이 시간, 그리고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육아. 그러나 영숙은 이 모든 것을 요즘의 엄마들이나 하는 유난스러운 지두로 치부했다. 그녀는 전통적인 방식, 즉 어른들이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를 맹신했고 모든 면에서 자신의 방식을 강요했다. 준호는 아침 식탁에서도 어김없이 눈치를 살폈다. 어머니, 지연이도 나름대로 서윤이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서윤이도 잘 먹잖아요. 준호는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영숙의 심기를 거스르는 듯했다. 잘 먹는다고 다 좋은 줄 아느냐. 입맛이라는 게 한 번 길들여지면 고치기 힘든 법이야. 어미가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좋은 것만 먹이면 편식쟁이가 되는 거라고. 영숙은 젓가락으로 빵을 꾹꾹 누르며 말했다. 마치 빵이 죄인인 양 다루는 손짓이었다. 지연은 마침내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서윤의 가방을 챙겼다. 서윤아, 엄마 회사 가야 해서 서두르자. 엄마, 할머니가 빵 맛없다고 했어.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연은 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는 어른들의 미묘한 긴장감을 너무도 잘 감지하고 있었다. 아니야, 서윤아. 할머니는 밥이 더 좋다고 하신 거야. 빵도 맛있어. 지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서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해.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내내 무거웠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팀원들과의 회의 중에도 문득문득 영숙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점심시간, 지연은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문득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영숙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보였다. 점심은 잘 먹었니? 저녁 반찬은 내가 해놓을게. 너 퇴근하고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따뜻하게 해놓을 테니 걱정 말고 일해라.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는 메시지였지만 지연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영숙이 직접 반찬을 해놓겠다는 것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자신의 음식 솜씨에 대한 불만의 연장선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치 너는 제대로 못하니 내가 대신하겠다는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형식적인 답장을 보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진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다. 식탁에는 갓 지은 쌀밥과 영숙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과 조기 구이가 놓여 있었다. 준호와 서유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 퇴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하니.
따뜻하게 먹어라.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식사 시간 내내 영숙은 자신의 음식 솜씨를 은근히 자랑했다. 서윤아, 할머니가 해준 된장찌개가 맛있니?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랑은 다르지? 서윤은 영문도 모르고 네,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지연은 그 대답에 또 한 번 마음이 쓰렸다. 영숙의 의도를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영숙은 내가 설거지할게. 지연이는 쉬어라라고 말해. 지연은 거절할 틈도 없이 영숙은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기 시작했다. 지연은 거실에 앉아 서윤과 그림책을 읽으려 했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거슬렸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간간히 콧노래를 불렀다.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그 모습이 지연에게는 더욱 불편하게 다가왔다. 며칠 뒤 지연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밤샘 근무를 하는 날이 잦아졌다. 서윤은 친정어머니가 잠시 봐주기로 했지만 영숙은 여전히 지연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영숙은 지연의 친정어머니가 서윤을 봐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지연아, 친정엄마한테까지 서윤이를 맡기면 어쩌니. 시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서윤이 돌봐줄 수 있는데 굳이 왜 남의 집 일까지 부탁하는 거니? 친정엄마도 바쁘실 텐데. 어머님, 친정엄마가 서윤이를 더 편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은 서울의 병원 진료 때문에 오신 건데 서윤이까지 봐달라고 하기 죄송해서요. 지연은 이 상황 자체가 답답했다.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하다고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다.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손녀를 돌보는 게 할머니의 기쁨이지. 내가 있는데 친정엄마가 와서 서윤이를 돌본다는 소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체면이 뭐가 되겠니. 남들이 보면 내가 며느리 육아도 제대로 못 도와주는 무능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거야. 영숙의 말은 결국 체면으로 귀결되었다. 그녀에게는 남들의 시선, 특히 동네 이웃이나 친척들의 평가가 모든 것의 기준이었다. 지연의 직업관도, 육아 방식도, 심지어 사소한 살림 솜씨까지도 영숙에게는 체면과 연결되는 문제였다. 지연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준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보, 어머님께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서윤이 육아도 제가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하는 건데 자꾸 어머님 방식대로 강요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은 제가 전업주부가 되어서 서윤이만 돌보고 살림만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준호는 지연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여보. 어머니가 좀 고지식하시지. 그래도 어머님이 서윤이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해드려야지. 이해는 알겠는데 매번 저만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서윤이를 맡기는 방식이나 아이에게 해주는 음식 하나하나까지 전부 간섭하시는데 제가 너무 숨이 막혀요. 저는 어머님 앞에서 늘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다.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랑 잘 이야기해볼게. 여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준호의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라는 말은 지연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무력감과 회피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결국 준호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오롯이 지연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며칠 후 영숙은 지연에게 함께 롯데 백화점 명동점에 가자고 제안했다. 지연아, 곧 준호, 외삼촌, 생신이시다. 우리 가서 선물 좀 보자꾸나. 아무리 바빠도 어른들 경조사는 챙겨야지. 영숙의 말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지연은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절했다가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했다. 토요일 오후 지연은 영숙과 함께 롯데백화점 명동점 지하철역 출구로 나왔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73에 위치한
백화점의 웅장한 건물은 여전히 화려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명품 브랜드들의 압도적인 분위기와 쇼핑객들의 활기찬 움직임은 지연의 답답한 마음을 잠시나마 있게 해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영숙의 존재는 곧 다시 지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리 와봐라, 지연아. 여기 명품관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구나. 우리도 여기 들어서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니? 영숙은 눈을 반짝이며 쇼윈도에 진열된 고가의 핸드백들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그런 영숙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또 체면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다. 영숙은 먼저 지하식품관으로 향했다. 외삼촌 댁은 워낙 부자라서 선물 고르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아무거나 해갔다가는 무시당하기 십상이지. 그래도 롯데백화점, 명동점 정도면 괜찮은 선물들이 많은 이 다행이다. 영숙은 백화점 식품관의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치장된 선물 세트들을 꼼꼼히 살폈다. 유기농 한우 세트, 최고급 와인, 그리고 값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 영숙은 하나하나 가격표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선뜻 고르기가 힘드네. 그래도 품격 있는 걸로 골라야 체면이 서지. 지연은 옆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어머님, 외삼촌께서 딱히 필요한 게 없으시다면 현금을 드리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외식 상품권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연은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했다. 거칠애보다는 받는 사람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영숙은 지연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현금이라니. 어른한테 현금을 드리는 게 어디 예의니. 그런 건 아랫사람이나 하는 거야. 게다가 외식 상품권이라니. 외삼촌 댁은 외식도 안 하는 줄 아니? 품격이 없잖아, 품격이. 영숙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주변 쇼핑객들이 흐뭇거리는 것 같아.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식품관에서 헤매다가 결국 한우 세트와 고급 참기름 세트를 골랐다. 영숙은 계산을 하면서도 아이고, 허리가 휘는구나. 그래도 외삼촌 체면이 중요하니 어쩔 수 없지라고 중얼거렸다. 지연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과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지연은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쇼핑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지연의 자괴감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백화점 밖으로 나오자 영숙은 지연아, 너도 주말에 집에만 있지 말고 준호랑 서윤이랑 같이 백화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그래라. 그래야 애도 세상을 알지. 요즘 애들은 너무 집에만 밝혀 사는 것 같아. 또다시 시작된 잔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영숙은 지연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연에게 주말은 밀린 잠을 자고 서윤과 짧게라도 질 좋은 시간을 보내며 다음 한 주를 버틸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백화점에서 몇 시간씩 돌아다니는 것은 그녀에게 피로만 안겨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어머님하고 외삼촌 선물 사서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수고했어, 여보. 어머니랑 같이 쇼핑도 하고 좋았겠네. 어머니도 좋으셨을 거야. 준호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좋았겠지. 내가 현금으로 드리자고 했더니 품격이 없다고 엄청나게 싫어하셨어. 결국 비싼 한우랑 참기름 세트로 샀는데 어머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 지연은 일부러 불퉁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하, 뭐 어머니는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머님 방식이 있는 거지. 지연은 준호의 그런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그는 언제나 영숙의 편을 들거나 중립적인 척하며 지연의 불편한 감정을 외면했다. 지연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며칠 뒤 지연은 가로수길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오랜만에 친구 민희를 만났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이 카페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가로수가 어우러져 편안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연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운 분위기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요즘 어때, 지연아?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네. 민희는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마침내 참고 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듯 영숙과의 갈등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희야, 나 정말이지 미치겠어. 어머님은 내가 뭘 하든 다 못마땅해 하셔.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서윤이를 키우는 방식도, 심지어는 반찬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비난해. 매일매일 숨막혀 죽을 것 같아. 민희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도 시어머니랑 작은 마찰은 있지만 너처럼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은 네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신 것 같네. 맞아. 당신은 전업주부로 사셨으니까 내가 일하는 걸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직업을 갖는다는 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데 어머님은 그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 오로지 며느리는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본분이라고 생각하시나 봐.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힘들다고 준호한테 이야기해도 준호는 늘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라는 말만 반복해.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중간에서 잘 중재해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서운해하실 거고 네 편을 들면 네가 시어머니 미움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걸 거야. 그런데 결국은 네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잖아. 준호 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나도 알아. 그런데 준호는 그냥 회피하려고만 해. 자기 엄마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이대로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해. 지연은 눈물이 글썽거렸다. 카페의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 보였다. 지연은 자신이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기분이었다. 가로수길의 여유로운 분위기는 지연의 내면의 폭풍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민희는 한참 동안 지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지연아,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 네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야. 네가 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준호 씨한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봐. 이번엔 네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해. 그게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봐. 민희와의 대화는 지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가로수길 카페를 나서면서 지연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영숙은 여전히 지연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들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지연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준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서윤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다. 그날 밤 서윤이가 잠든 후 지연은 준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어머님과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준호는 지연의 얼굴에서 전례 없는 진지함을 읽었다. 무슨 일인데, 여보? 어머니랑 또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저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윤이, 육아 방식, 식단, 하다못해 제가 해놓은 반찬까지 모든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시고 당신의 방식을 강요하세요. 저는 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여보가 중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실망스러워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내가 언제 아무 역할을 안 했다고 그래. 나는 어머니랑 여보 사이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신다는 게 고작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라는 말인가요? 그 말은 저한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라는 무책임한 말로 들려요.
저는 여보의 지지가 필요해요. 어머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라 저의 입장도 이해하고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 그는 지연의 눈빛에서 그녀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았다. 알았어, 여보.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다는 것, 서윤이 육아는 저와 여보의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저희 가정의 독립적인 공간과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는 것을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요. 그리고 어머님께 당분간은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저는 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몰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보가 제 남편이고 서윤이 아빠니까 여보가 어머님께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만약 여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이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연은 최후 통첩을 날리듯 말했.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지연의 결연한 모습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알았어, 여보. 내가 어머니랑 이야기해 볼게. 대신 너무 상처받지 않게 잘 이야기해 볼게.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영숙은 어쩐지 평소보다 조용했다. 준호는 아침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 갑자기, 어머니, 지연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나 서윤이 육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이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서윤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손녀 걱정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다 너희 잘 되라고, 서윤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게다가 네 아내가 나한테 시어머니한테 불만이라고 이야기라도 했니? 아니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연이도 나름대로 힘들게 일하면서 가정 돌보는 거거든요. 어머니께서 너무 이것저것 다 간섭하시면 지연이가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서윤이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영숙은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이게 무슨 소리니? 네가 지금 나한테 며느리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너희 집에서 신세 지면서 잔소리나 하는 꼴이라는 거니?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삶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영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니? 그래, 그럼 내가 없어져 주면 되겠네. 너희 둘이서 잘 살아봐라. 영숙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방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지연은 마음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숙의 상처받은 뒷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과 행복이 걸린 문제였다. 며칠 후 영숙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 떠나는 날 그녀는 지연과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윤이만 꼭 끌어안고 우리 서윤이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라고 속삭였다. 영숙이 떠난 후 집안은 어색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준호는 풀이 죽어 있었고 지연은 후련함과 함께 밀려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영숙이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지연은 여전히 영숙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준호도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숙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가족관계에 생긴 균열은 지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의 유치원에서 부모 상담이 있었다. 서윤이의 담임 선생님은 지연에게 서윤이가 최근 들어 부쩍 산만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해. 서윤이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요. 혹시 가정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지연은 선생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어른들 싸움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준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준호도 심각성을 깨달았다. 여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어머니도 서윤이를 정말 사랑하시잖아. 우리가 어머니의 방식을 전부 거부하려고만 한 건 아닐까. 준호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영숙의 간섭에 너무 지쳐서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만 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영숙의 사랑 표현 방식이 지연과는 달랐을 뿐 손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영숙이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지연아, 잘 지내니? 서윤이는 잘 크고 있지? 할머니가 요즘 서윤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지연은 순간 울컥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서윤이가 어머님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 지연은 서윤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영숙은 지연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내가 너무 고집이 셌던 것 같구나. 너도 너 나름대로 서윤이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강요했어. 미안하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영숙의 사과에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이 들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마음을 너무 헤아려 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서윤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도 잘 알아요. 그날 저녁, 지연은 준호와 함께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다음 주말에 영숙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영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기쁘게 허락했다. 다음 주말, 지연과 준호, 서윤은 영숙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근처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났다. 대치동 학원가는 평소 같으면 학원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겠지만 주말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한정식집 주변은 비교적 한산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은 지연의 눈에 띄었다. 식당 내부는 차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였다. 오랜만에 만난 영숙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서윤이를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 꼭 안아주었다. 서윤이도 할머니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렸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저릿했다. 식사를 하면서 영숙은 먼저 지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지연아, 내가 너무 미련했어. 너희 부부의 삶을 존중해줬어야 했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는지 알면서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지연은 영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어머님이 서윤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시다는 걸 알면서도 준호도 영숙에게 사과했다. 어머니, 제가 중간에서 어머니 마음도 지연이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영숙은 자신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며느리에게도 같은 삶의 방식을 강요했던 이유,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게 집안 망신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지연이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 보면 늘 마음이 불편하고
또 혹시 남들이 우리 집 며느리가 살림도 안 하고 애도 제대로 안 돌본다고 수군거릴까봐 불안했지. 다 내 욕심이었어. 지연은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영숙의 강요는 단순히 지연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시대의 가치관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지연은 자신의 직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그녀의 자아 실현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설명했다. 그리고 서윤이에게도 엄마가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영숙은 지연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식사 막바지에 영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연아, 그래도 혹시 서윤이 학원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대치동 학원가가 유명하다고 하니 나중에 서윤이가 좀 더 크면 괜찮은 학원도 알아보고. 지연은 순간 또다시 긴장했다. 학원이라는 말에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대치동 학원가 특유의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영숙이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랐다. 지연은 영숙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다. 어머님, 서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서윤이가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아이의 행복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키우고 싶어요. 나중에 서윤이가 스스로 원하면 그때 가서 함께 고민해 볼게요. 어머님께서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지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영숙은 지연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 지연이 말이 맞다.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지.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영숙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엿보였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영숙과 지연의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졌다. 영숙은 더 이상 지연의 삶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다. 대신 가끔 지연의 집에 방문할 때면 서윤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아주며 손녀딸과의 시간을 보냈다. 지연도 영숙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는 영숙이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물론 그들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불편함은 존재했다. 지연은 가끔 영숙의 말 한마디에 옛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쉬기도 했고, 영숙은 여전히 지연의 살림 솜씨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 노력했다. 준호도 중간에서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연은 영숙과의 갈등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하게 같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쨍그랑거리는 접시 소리가 더 이상 날카로운 빗으로 들리지 않고 때로는 묵직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갈등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된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영숙과 지연의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졌다. 영숙은 더 이상 지연의 삶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다. 대신 가끔 지연의 집에 방문할 때면 서윤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아주며 손녀딸과의 시간을 보냈다. 지연도 영숙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는 영숙이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물론 그들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불편함은 존재했다. 지연은 가끔 영숙의 말 한마디에 옛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쉬기도 했고, 영숙은 여전히 지연의 살림 솜씨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 노력했다. 준호도 중간에서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연은 영숙과의 갈등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하게 같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쨍그랑거리는 접시, 소리가 더 이상 날카로운 빗으로 들리지 않고 때로는 묵직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 그들은 갈등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된 것이었.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말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영숙은 이전처럼 느닷없이 찾아오는 대신 미리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물었다. 지연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영숙의 조심스러움에 왠지 모르게 서운함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을 배려하는 새로운 방식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영숙의 방문을 흔쾌히 허락했고 영숙이 오는 날에는 서윤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거나 함께 놀아줄 만한 장난감을 미리 챙겨두었다. 영숙이 집에 오는 날이면 집안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두 여인의 조용한 대화 소리로 채워졌다. 영숙은 서윤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지연은 그런 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영숙이 서윤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해도 그것이 아이의 흥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 지연은 더 이상 나를 세우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오히려 서윤이가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기에 영숙이 돌아갈 때면 서윤이보다 자신이 더 아쉬움을 느끼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서윤이와 함께 레고 블록을 맞추고 있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영숙이 서윤이에게 말했다. 우리 서윤이 블록도 정말 잘 맞추네. 나중에 건축가 되겠다. 영숙의 말에 지연은 순간 흠칫했다. 과거 같았으면 아이의 재능을 너무 빨리 특정 직업에 연결하려 한다는 생각에 곧바로 반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연은 영숙의 말에서 진심 어린 칭찬과 손녀를 향한 애정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어머님, 서윤이가 요즘 블록놀이에 푹 빠졌어요. 매일 새로운 걸 만들겠다며 졸라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영숙은 고개를 돌려 지연을 보며 빙긋 웃었다. 정말요?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줄 몰랐네. 그럼 지연이 어릴 때도 이런 거 좋아했어요? 영숙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릴 적 그녀는 그림 그리기와 책 읽기를 좋아했다. 저는 어릴 때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윤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우리 지연이가 똑똑한 건 다 어릴 적 독서 덕분이었네. 영숙의 칭찬에 지연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대화였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궁금해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대화의 물꼬를 터나갔다. 준호는 이 모든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훨씬 편안해졌다. 그는 지연에게 퇴근 후 어머니의 안부를 먼저 묻는 여유가 생겼고 영숙에게도 지연의 직장 생활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어느 날 준호는 지연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서윤이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 예전에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려는 모습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냥 서윤이를 있는 그대로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 지연은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어머님이 변하시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나도 어머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애정이 묻어났다. 부부 관계 또한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 덕분에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영숙도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지연의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예전처럼 며느리의 살림 솜씨나 아이 교육 방식에 대한 불평 대신 서윤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지연의 따뜻한 눈빛만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귀한 며느리 마음을 몰라줬구나 하는 후회가 여전히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후회가 관계 개선의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지연의 직업에 대한 존중도 갖게 되었다. 지연이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영숙은 먼저 준호에게 전화해서 지연이가 힘들 텐데 가서 잘 도와줘라. 서윤이는 내가 봐줄 수도 있고 라고 말해주곤 했다. 그런 영숙의 말 한마디는 지연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몇 달 후 서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왔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가족 모두가 설레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연은 서윤이의 교복을 고르고 학용품을 준비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영숙은 서윤이가 입학할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예쁜 필통과 가방을 사서 선물로 보냈다. 선물과 함께 온 손편지에는 우리 서윤이 학교 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즐겁게 하렴.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라고 쓰여 있었다. 간섭보다는 응원이 담긴 영숙의 메시지에 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서윤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영숙도 함께 참석했다. 준호와 지연은 물론 영숙까지 세 사람이 서윤이의 양옆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영숙은 손녀딸의 손을 잡고 강당으로 향하는 내내 우리 서윤이 정말 의젓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입학식이 끝난 후 영숙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아, 혹시 서윤이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힘들까봐 걱정되지는 않아? 요즘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간다던데. 지연은 영숙의 말에 예전처럼 긴장하는 대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어머님, 서윤이가 아직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시키면 아이가 힘들어할까 봐요. 일단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서윤이가 스스로 흥미를 보이는 미술 학원 같은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영숙은 지연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연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앞서갔네. 아이가 행복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혹시 서윤이가 미술 학원에 다닌다면 내가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서윤이가 좋아하면 언제든지 말해. 영숙의 제안에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서윤이하고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을 지연이었지만 이제는 영숙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영숙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지연에게 다가섰. 지연은 그 도움을 간섭이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윤이는 학교 생활에 아주 잘 적응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숙은 서윤이가 다니게 된 미술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역할을 자처했다. 매주 2번 영숙은 서윤이의 손을 잡고 미술학원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원 문 앞에서 기다렸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는 할머니에게 그날 그렸던 그림에 대해 제잘거렸고 영숙은 손녀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 할머니 집에 걸어놔야겠다. 영숙의 말에 서윤이는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지연은 퇴근 후 서윤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감탄했고 영숙에게 어머님 덕분에 서윤이가 미술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 영숙은 별 말씀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시간은 흘러 지연의 직장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녀가 오랜 시간 매달렸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승진 소식은 지연에게 기쁨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새로운 직책은 더 많은 야근과 출장을 의미했고 지연은 서윤이와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다. 준호는 지연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며 여보, 축하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내가 잘 알아. 아이, 걱정은 내가 할 테니 걱정 말고 일에 집중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호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았. 승진 후 첫 출장이 잡혔을 때 지연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서윤이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다. 그때였다. 영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 지연아, 준호한테 이야기 들었다. 팀장이 되었다면서? 정말 축하한다.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줄은 할미도 몰랐네. 영숙의 칭찬에 지연은 놀라움과 함께 감사함을 느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출장 잡혀서 서윤이 걱정이 돼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자 영숙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가서 서윤이 봐주마. 출장 가는 동안 내가 지연이 집에서 지내면서 서윤이 학교도 데려다주고 저녁도 먹이고 다 해주마. 준호도 퇴근하고 나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겠지. 지연이는 아무 걱정 말고 일에만 집중해서 좋은 성과 내고 와라. 영숙의 제안에 지연은 순간 울컥했다. 과거 같았으면 영숙의 방문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까봐 불안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지연은 영숙의 말에서 진심 어린 위로와 든든한 지지를 느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격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지연이 출장을 가는 동안 지연의 집으로 와서 서윤이를 돌보았다. 아침 일찍 서윤이를 깨워 학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에는 함께 간식을 먹으며 숙제를 도와주었다. 저녁에는 서윤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준호가 퇴근하고 나면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준호는 영숙 덕분에 퇴근 후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연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지연은 영숙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머님 덕분에 출장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서윤이도 어머님 덕분에 씩씩하게 잘 지낸 것 같고요.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 우리 서윤이가 워낙 착해서 내가 힘들 줄도 몰랐다. 오히려 내가 서윤이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잘 지냈다. 영숙은 이제 지연의 직장 생활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지연은 그런 영숙의 변화를 보며 진정한 가족이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녀의 승진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가족 간의 새로운 유대와 이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도 지연의 업무는 더욱 바빠졌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면서 그녀의 출장 횟수도 늘어났고 종종 야근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영숙은 흔쾌히 서윤이를 돌봐주었다. 때로는 지연의 집으로 와서 서윤이와 함께 지내주었고 때로는 서윤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도 했다. 영숙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서윤이는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직접 만든 전을 부쳐 먹으며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소박한 즐거움을 누렸다. 영숙은 서윤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네 친구 할머니들과 함께 서윤이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 어울리게 해주며 따뜻한 유년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지연은 출장지에서 영숙이 보내주는 서윤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안도하고 감사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겠지만 이제는 영숙이 다른 사람이 아닌 진정한 가족임을 깨달았기에 마음 편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영숙에게 종종 서윤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새로운 동화책을 사서 보내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영숙도 지연의 취향을 기억하고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지연이 좋아할 만한 식재료나 반찬을 사다 놓는 등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숙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영숙이었기에 준호와 지연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혈압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며칠간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준호와 지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눈을 감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본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영숙이 그동안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지연은 영숙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영숙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아이고 지연아, 내가 별것도 아닌데 너희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영숙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지연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저희가 당연히 와야죠. 걱정 말고 푹 쉬세요. 병원에서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부터 지연과 준호는 번갈아가며 영숙의 병실을 지켰다.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고 지연도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와 간병을 도왔다. 지연은 영숙이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사다 드렸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영숙은 지연의 극진한 간호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지연아, 네가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다. 미안해서 어쩌니. 영숙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신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걸요.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영숙은 지연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준호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여자들은 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네가 일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지. 혹시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기죽고 사는 건 아닐까?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사는 걸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거야. 다 내 고정관념이었어. 영숙의 고백에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영숙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과 사랑의 방식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저도 어머님이 서윤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도 제 생각만 앞섰던 것 같아.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영숙은 지연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아니다, 지연아. 네가 옳았어. 요즘 세상은 변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때랑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법이지.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너처럼 당당하게 일하고 아이도 잘 키우는 며느리를 둔 건 내 복이야. 영숙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병실 침대 옆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었다. 영숙은 며칠 후 퇴원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영숙은 예전보다 훨씬 기운이 없어 보였다. 지연은 영숙이 혼자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어머님이 퇴원하시기는 했는데 아직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는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 서윤이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아할 거고. 준호는 지연의 제안에 놀라면서도 감격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여보?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내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볼게. 준호는 영숙에게 지연의 뜻을 전했다. 영숙은 처음에는 아니.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다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준호와 지연이
진심으로 함께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는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승낙했다. 그렇게 영숙은 지연과 준호의 집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게 되었다. 영숙이 집에 온 첫날, 서윤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윤이의 해맑은 미소에 영숙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영숙은 지연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예전처럼 간섭하기보다는 손녀딸 서윤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 학교에서 돌아온 서윤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함께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었다. 영숙은 지연이 퇴근하고 나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함께 거실에 앉아 뉴스나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지연은 영숙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마치 자신의 엄마가 옆에 있는 듯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영숙에게 어머님 덕분에 제가 퇴근하고 너무 편해요. 항상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진심을 전했다. 영숙은 별 말씀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이라며 웃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물론 여전히 소소한 문화적 차이나 가치관의 간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영숙은 가끔 지연이 정리해둔 서랍이나 냉장고 속을 보며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연도 영숙이 서윤이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조금 과하게 주는 것을 보며 건강에 좋지 않을 텐데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지연은 영숙의 소소한 지적에 네 어머님,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고 영숙은 지연의 말에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서윤이의 간식 문제에 대해서도 지연은 영숙에게 어머님, 서윤이가 너무 좋아하니 가끔씩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는 안 돼요.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했고 영숙은 웃으며 알겠다. 알겠어. 지연이가 말하면 할미가 다 들어야지. 라고 대답했다.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더욱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다. 영숙은 지연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고 지연이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지연도 영숙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다. 영숙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면 늘 동행했고 영숙이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드리기도 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가 한 집에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아내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보살피는 모습에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느꼈고 어머니가 아내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다. 영숙이 지연의 집에서 지낸 지 2달쯤 지났을까. 영숙은 몸도 많이 회복되었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지연과 준호에게 말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다 나은 것 같구나. 이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 영숙의 말에 서운함이 앞섰지만 지연은 영숙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어머님,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좀 더 저희와 함께 계셔도 좋은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너희 부부도 너희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내가 너무 오래 신세만 지고 있었네. 그래도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 지연이 덕분에 몸도 마음도 다 나았어. 고맙다, 지연아. 영숙의 진심, 어린 감사의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영숙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지연의 집은 이전처럼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지연은 더 이상 영숙의 빈자리를 허전함으로 느끼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영숙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고 주말이면 서윤이와 함께 영숙의 집으로 찾아가 시간을 보냈다. 영숙의 집마당에는 서윤이와 함께 심었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거실에는 서윤이가 그린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더 흘러
서윤이는 점차 성장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서윤이는 학교에서 진로 탐색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 어느 날 저녁, 서윤이는 지연과 준호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서윤이의 말에 지연과 준호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준호는 서윤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서윤이 정말 멋진 꿈이네.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지연은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서윤아. 엄마도 우리 서윤이의 꿈을 응원해.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해보렴. 며칠 후 서윤이는 영숙에게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우주 과학자가 될 거예요. 영숙은 서윤이의 말에 활짝 웃었다. 우리 서윤이가 그렇게 똑똑해서 우주까지 연구하겠다니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 영숙은 예전 같았으면 여자가 무슨 과학자냐고 하거나 공부하려면 학원을 더 열심히 다녀야 한다는 식의 조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손녀딸의 꿈을 있는 그대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다. 그럼 우리 서윤이 과학자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겠네. 할머니가 도서관에 가서 우주에 대한 책을 많이 빌려다 줄게. 영숙의 말에 서윤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지연은 그런 영숙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영숙은 이제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 자식과 손녀의 꿈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지연도 서윤이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윤이가 과학도서관에 가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함께 가주었고 과학 전시회나 강연에도 서윤이와 함께 참여했다. 준호는 서윤이에게 천체망원경을 선물해 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족 모두가 서윤이의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영숙의 시선은 더욱 유연해졌다. 한권 서윤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교육에 대한 영숙의 시선은 더욱 유연해졌다.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윤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서윤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거야. 영숙은 이제 지연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할머니가 아는 선에서는 다 알려줄게. 지연은 영숙의 변화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면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준호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지연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해 영숙이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풍경이 되었다. 지연은 영숙의 조언을 간섭이 아닌 애정어린 관심으로 받아들였고 영숙은 지연의 다른 선택을 반항이 아닌 개인의 존중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 오히려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나갔다. 어느덧 서윤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지연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며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준호도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졌다. 영숙은 이제 노년의 삶을 보내며 지연과 준호, 서윤이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가끔씩 지연의 집에 들러 서윤이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듣거나 지연이 바쁠 때면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며 힘을 보탰다. 지연은 영숙에게 종종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영숙은 환한 미소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함께 떠난 여행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영숙은 여행지에서 지연의 손을 잡고 내 인생에 너 같은 며느리가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이다. 고맙다. 지연아라고 말했다. 지연은 영숙의 말에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갔다. 때로는 잔잔한 강물처럼,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성장해 나간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쨍그랑거리는 접시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다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소리, 사랑과 이해로 채워진 삶의 리듬이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서윤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우주과학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던 서윤이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을 꾸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학교 과학 동아리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다양한 탐구 활동과 심화 실험에 몰두했다. 밤늦도록 교내의 천체 관측실에서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거나 두꺼운 과학 서적과 씨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물리학 공식과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는 일도 잦았다. 때로는 복잡한 이론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작은 깨달음 하나에도 온몸으로 환희를 느끼며 다시 책상에 앉았다. 서윤이의 방은 이제 밤하늘의 별자리 지도로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늘 우주에 대한 잡지나 다큐멘터리 스크랩북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서윤이가 원하는 과학 관련 강연이나 전시회가 있으면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함께 동행했다. 주말에는 준호와 함께 국립과학관이나 천문대를 찾아 서윤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특히 서윤이가 직접 만든 로켓 모형이 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수상했을 때 지연은 마치 자신이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딸을 부둥켜 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준호는 서윤이의 복잡한 과학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자료를 찾아보거나 필요한 공구를 사다 주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영숙도 손녀딸의 열정을 누구보다 뜨겁게 응원했다. 그녀는 서윤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직접 담근 매실차를 따뜻하게 데워 가져다 주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데 좋다는 견과류를 챙겨주었다. 가끔씩은 서윤이가 보고 싶어하는 우주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하며 생소한 우주 용어에 대해 묻기도 해. 우리 서윤이 저렇게 멀리 있는 별을 어떻게 알아내는 게야. 할미는 봐도 모르겠네. 영숙의 말에 서윤이는 할머니에게 별의 종류와 우주 망원경의 원리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진진하게 귀를 기울였다. 이제 영숙에게 서윤이의 꿈은 여자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할 빛나는 목표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손녀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고등학생 서윤이에게는 학업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다. 수많은 교과 과목 외에도 우주과학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심화 학습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대입을 위한 준비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입시 경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졌고 서윤이는 목표로 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노력했다. 그러나 서윤이는 힘들다는 내색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때로는 잠이 부족해 눈밑이 거무스름해지거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밤하늘의 새로운 별을 발견하거나 어려운 과학 원리를 마침내 이해했을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눈을 빛내며 몰두했다. 지연은 그런 서윤이의 모습을 보며 대견함과 동시에 안쓰러움을 느꼈다. 지연 자신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직장인이었기에 딸이 겪는 학업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서윤이에게 서윤아,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건강이 가장 우선이야 라고 말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준호 역시 서윤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거나 강변을 산책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서윤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빠는 우리 서윤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고 응원할 거야.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가 이 과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하단다 라고 말해 주었다. 가족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서윤이는 지쳐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때로는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에 다시 힘을 얻곤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서윤이는 본격적인 대입 준비에 돌입했다.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최고 대학의 천문우주학과를 목표로 삼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매달렸다. 지연은 서윤이의 진로 상담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통화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공유했고 서윤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꼼꼼히 검토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서윤이가 자신의 우주과학자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진정성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글쓰기를 지도했다. 영숙은 손녀딸이 밤늦게까지 불 켜진 방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직접 담근 매실차나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며 기력을 보충해 주었다. 가끔은 새벽에 몰래 서윤이 방문을 열어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돌아서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우리 서윤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머니가 해준 거 먹고 힘내라. 건강이 제일이다. 영숙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성 가득한 음식은 서윤이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특히 서윤이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의 천문우주학과에 합격하기 위해 면접 준비를 할 때였다. 서윤이는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꿈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그때 영숙은 면접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그냥 네가 얼마나 그 꿈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꾸미지 말고 네 진심을 보여주면 돼 라고 단순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조언을 해주었다. 영숙은이여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윤이가 긴장감을 풀 수 있도록 도왔다. 서윤이는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면접장에서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우주과학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담담하지만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마침내 서윤이의 대학 합격 소식이 전해지던 날, 온 가족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윤이가 그토록 바라던 국내 최고의 천문우주학과에 당당히 합격한 것이다. 엄마, 아빠, 저 붙었어요. 제가 해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담긴 감격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지연은 서윤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지연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준호는 서윤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장하다. 우리 딸, 네가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항상 믿었어. 라고 외치며 눈물을 훔쳤다. 영숙은 소식을 듣자마자 서윤이의 집으로 달려와 손녀딸의 손을 잡고 우리 서윤이가 정말 해냈구나. 할머니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서윤이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아이니까라며 기쁨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손녀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날 저녁 지연은 서윤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해물파전 등 온갖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식탁에는 준호가 직접 사온 케이크와 지연이 준비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식사 내내 서윤이는 자신의 합격 후기와 앞으로 대학에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가족들은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영숙은 서윤이에게 이제 시작이다. 서윤아. 대학 가서도 네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 찾아와라. 따뜻한 밥 해줄게. 라고 당부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이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날의 웃음과 행복은 오랜 시간 가족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서윤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지연과 준호의 삶에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임원으로서 지연의 책임감은 더욱 막중해졌고 그녀는 회사 내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새로운 사업을 이끌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출장도 잦아졌고 때로는 주말에도 노트북을 붙들고 일에 매달려야 했다. 준호 역시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며 책임감이 커졌고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다. 지연은 주중에는 업무에 몰두했지만 주말에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서윤이의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고 준호와는 영화를 보거나 함께 맛집을 찾아 외식을 하며 부부만의 시간을 가졌다. 때로는 둘만의 여행을 떠나 짧은 휴식을 즐기기도 했다. 준호 또한 지연의 바쁜 스케줄을 이해하고 그녀를 배려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서윤이의 대학 생활을 살피는데도 지연과 함께 신경을 썼다. 가끔씩은 지연이 지쳐 보일 때를 포착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작은 손편지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했다. 지연은 준호의 세심한 배려에 항상 고마움을 느꼈고 준호는 지연의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복잡한 세상 속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이해가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영숙은 서윤이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변함없이 가족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지연과 준호가 바쁠 때면 언제든 기꺼이 손을 보탰다. 서윤이가 개강 초 새로운 환경과 전공 공부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할 때면 영숙은 직접 만든 따뜻한 집밥 반찬을 정성껏 싸들고 서윤이의 자취방에 찾아가 격려해주기도 했다. 우리 서윤이 학교 생활 힘들지? 할머니가 해준 거 먹고 힘내라. 밥 잘 챙겨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게야. 영숙의 말 한마디와 정성 가득한 음식은 서윤이에게 어떤 보약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서윤이는 할머니의 방문에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라고 말했다. 지연은 영숙에게 어머님, 서윤이에게 정말 감사해. 제가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서윤이가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진심을 전했고 영숙은 별 말씀을 손녀딸 먹이는 게 할미의 낙인데 뭘. 예전엔 며느리한테 간섭만 하는 못된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손녀딸이라도 잘 챙겨줘야지 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변화에 대한 만족감이 함께 엿보였다. 영숙은 이제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꽃꽂이 수업에 등록하여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아름답게 배열하는 법을 배웠고 서예, 강좌에 참여하며 붓글씨에 멋을 익혔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에 민망해하기도 했지만 점차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 그녀가 만든 꽃꽂이 작품들은 지연의 거실을 화사하게 장식했고 직접 쓴 붓글씨는 집안 곳곳에 은은한 멋을 더했다. 영숙은 같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소풍을 가거나 맛집을 탐방하며 친목을 다졌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즐겼다. 지연은 영숙이 새로운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머님, 꽃꽂이 작품 정말 멋있어요. 다음에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면 거실이 화사해질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집이 늘 꽃향기로 가득해요. 지연의 진심 어린 칭찬에 영숙은 수줍게 웃으며 뭘 그냥 심심해서 해본 건데 너희 집 거실이 환해진다니 좋구나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는 어머니가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숙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새 없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며 행복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만의 속도로 흐르는 강물처럼 평화로웠다. 서윤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첫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때 가족들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서윤이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고 그동안 모두 바빴던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추억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지연은 며칠 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어 해외여행을 제안했고 준호와 서윤이 그리고 영숙도 흔쾌히 동의했다. 목적지는 서윤이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어 했던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었다. 영숙은 해외여행이 난생 처음이라 설렘과 동시에 낯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지연과 준호, 서윤이가 공항에서부터 모든 일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기에 이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영숙은 창밖 풍경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고 지연은 그런 영숙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여행지에서 그들은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에 장엄하고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하고 고대 문명의 흔적을 찾아 탐험했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오아시스의 초록빛 풍경은 척박한 사막과는 또 다른 경이로움을 선사했다. 밤에는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을 마주했다.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빛났고 눈앞에 펼쳐진 은하수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특히 서윤이는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와 쏟아질 듯 빽빽한 별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할머니, 엄마, 아빠, 저기 보세요. 저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요. 마치 제가 우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서윤이의 해맑은 표정을 보며 영숙은 우리 서윤이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할미도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본다. 정말 신기하네. 라며 환하게 웃었다. 준호는 미리 준비해온 휴대용 천체망원경으로 서윤이에게 목성과 토성의 고리 그리고 이름 모를 성단들을 보여주었고 지연은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과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은 밤늦도록 사막 한가운데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하늘의 신비로움에 압도당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별빛만큼이나 잔잔하고 깊었다. 예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참 많았지. 지연이 너한테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준호한테는 아들로서 서윤이한테는 손녀로서 정해진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방식이 옳다고만 여겼지. 영숙의 말에 지연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서윤이도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너희가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특히 지연이 네가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멋진 곳에 와서 아름다운 별도 보고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멋진 꿈을 꾸며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영숙은 지연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난 세월의 주름과 함께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평생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을 거야.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지연은 영숙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저도 어머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고 성장했어요. 어머님의 지혜와 사랑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저에게 어머님은 또 다른 엄마와 같아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며 말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도 촉촉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과 부부라는 형식적인 호칭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사막의 밤하늘 아래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고 영원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다. 서윤이는 대학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며 학업에 매진했고 동아리 활동과 연구 프로젝트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지연과 준호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영숙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꽃꽂이와 서예를 꾸준히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냈다. 그녀는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즐거워했다. 가끔씩은 지연이 영숙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영숙은 지연에게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그때의 추억을 되새겼다. 주말에는 서윤이가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로 배운 과학 이론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이해가 넘쳐 흘렀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는 이제 그들의 가족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갔다. 서윤이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원에 진학하여 우주과학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녀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복잡한 이론과 끝없는 실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서윤이는 국내외 학회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해외 유수의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하며 자신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나갔다. 지연과 준호는 딸의 눈부신 성장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고 영숙은 손녀딸이 TV 뉴스나 과학 잡지에 나올 때마다 동네방네 자랑하며 행복해했다. 우리 서윤이가 저렇게 똑똑해서 우주에 대한 걸 연구한다니까. 할미가 뭘 보고 자랐나 몰라.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영숙의 말에는 손녀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서윤이가 발표한 논문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목만으로도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물론 삶에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파도들이 있었다. 지연은 회사에서 더욱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 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준호 역시 직장에서의 압박감으로 힘들어하는 날이 많았고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잦았다. 영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잔병 치레가 잦아졌고 가끔씩은 기억력이 흐려지는 순간도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며 불안해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연이 힘들어할 때면 준호는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영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지연아, 너무 애쓰지 마라. 네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한 거야. 힘든 일은 나눠서 해야 하는 법이야. 라고 말해주었다. 영숙이 아플 때면 지연은 자신의 엄마를 보살피듯 세심하게 그녀를 돌보았다. 병원에 동행하여 의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영숙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기력을 보충해 주었다. 서윤이는 바쁜 대학원 생활 중에도 할머니의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거나 새로 배운 지식을 알려주며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할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심었던 꽃이요. 그 꽃이 지금도 할머니 마당에서 예쁘게 피어 있어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삶의 굴곡을 함께 헤쳐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몇 년 후 서윤이는 마침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유수의 항공우주연구원에 연구원으로 합격했다. 그녀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연구원 합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연은 딸의 손을 잡고 서윤아,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죽겠어 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우리 딸, 이제 정말 우주과학자가 되었구나. 아빠가 진심으로 축하한다. 네 꿈을 이룬 모습을 보니 아빠도 너무 행복하다. 라며 서윤이를 힘껏 안아주었다. 영숙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미는 우리 서윤이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생각했어. 넌 분명 크게 될 아이라고. 네가 나라에 큰일 할 사람이 될 줄 할미는 진작에 알았지. 라며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덕담을 건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 그리고 깊은 감격이 가득했다. 서윤이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나갔다. 그녀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 특이한 천체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에 참여했고 미래우주 탐사선 개발 프로젝트에도 핵심 인력으로 기여하며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그녀의 이름은 학계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어릴 적부터 품었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간 서윤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전국 강연을 다니며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 멘토가 되기도 했다. 지연과 준호는 딸의 성공을 보며 행복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은 서윤이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서윤이가 늘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자랑이었다. 영숙은 TV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손녀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서윤이가 정말 나라에 큰일 할 사람이 되었구나. 할미가 괜히 으쓱해지네.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서윤이의 기사 스크랩북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는 것을 큰 낙으로 삼았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서윤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다. 그녀는 연구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미지의 우주를 탐험하는 꿈을 꾸는 열정적인 과학자였다. 그녀의 연구는 더욱 깊어지고 전문화되었고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존경받는 선임 연구원이 되어 있었다. 영숙은 이제 백수, 박소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정신과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흐려졌지만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그녀는 가끔씩 서윤이의 연구실에 찾아가 손녀딸이 복잡한 장비 앞에서 연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서윤이가 설명해주는 복잡한 우주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서윤이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하구나. 할미는 들어도 모르겠지만 네가 행복해 보인다는 건 알겠다.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지연과 준호는 영숙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매주 병원에 동행하여 정기 검진을 받고 영숙이 좋아하는 식단을 준비하며 틈나는 대로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영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한 남자를 소개했다. 같은 연구원에서 일하는 동료이자 서윤이처럼 우주를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졌고 서윤이의 연구에 대한 열정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가족들은 서윤이의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지연은 딸의 짝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준호는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그에게 우주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그는 서윤이의 남자친구와 금세 친해져 마치 오랜 친구처럼 과학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숙은 서윤이의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우리 서윤이 눈이 정말 높았는데 이렇게 듬직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을 데려왔으니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서윤이를 많이 아껴줄 것 같네. 라며 덕담을 건넸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의 집안을 따지거나 사위 될 사람의 직업을 캐묻는 대신 오로지 서윤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따뜻하고 현명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유연한 사고방식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완성된 삶의 지혜였다. 얼마 후 서윤이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지연과 준호는 서윤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했. 서윤이의 예비 시댁 또한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여서 지연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영숙은 상견례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서윤이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손녀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녀는 사돈될 사람들에게 우리 서윤이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워낙 착하고 예쁜 아이니 예쁘게 봐주세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녀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소소한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했. 혼수 문제나 예단 문제로 지연이 조금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영숙은 지연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 지연아, 결혼이라는 건 형식보다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단다. 예전에는 나도 그런 형식적인 것에 연연했지만 지나고 보니 다 부질없더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서윤이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렴. 네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영숙의 현명한 조언은 지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영숙의 조언을 듣고 양가 어른들과 원만하게 조율하여 서윤이 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혼 준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서윤이의 결혼식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진행되었다. 야외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신부 입장 때 영숙은 지연의 옆에 앉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이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는 준호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옆에 앉은 영숙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속에는 네가 이렇게 멋진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구나 하는 대견함과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다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주례사 내내 영숙은 서윤이와 사위를 번갈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갈 가족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영숙은 신부 대기실로 찾아가 서윤이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우리 서윤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할미가 항상 기도할게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윤이 부부는 영숙의 집을 먼저 찾았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서윤이의 활기찬 목소리에 영숙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영숙은 신혼부부를 위해 직접 만든 떡과 과일,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잔뜩 차려주었고 서윤이의 남편에게도 따뜻한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사위, 앞으로 서윤이 잘 부탁한다. 우리 서윤이는 워낙 일 욕심이 많아서 연구에 몰두하면 밥도 거를 때가 많으니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해. 그리고 서윤이한테 많이 양보하고 이해해줘야 한다. 영숙의 말에 서윤이의 남편은 씩씩하게 네, 어머님. 서윤이, 제가 옆에서 잘 보살피고 아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었다. 지연과 준호도 서윤이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여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들의 집거실에는 서윤이 부부의 결혼 사진이 새롭게 걸렸고 또 하나의 행복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몇 년 후 서윤이는 엄마가 되었다. 작고 귀여운 손녀딸이 태어나자 온 가족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영숙은 증손녀를 품에 안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나다니. 우리 서윤이가 드디어 엄마가 되었구나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다. 지연은 엄마가 된 딸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고 준호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영숙은 증손녀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짓자고 제안했고 우리 서윤이가 우주를 사랑하는 과학자이니 그 딸은 하늘처럼 높고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게. 영숙의 제안에 지연과 서윤이 부부는 깊은 의미에 감동하며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게 하늘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늘이는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온 가족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영숙은 이제 증손녀 하늘이에게 모든 사랑과 남은 여생의 기쁨을 쏟아부었다. 하늘이가 영숙의 집에 놀러 올 때면 영숙은 직접 뜨개질한 귀여운 옷을 입히거나 직접 만든 유기농 간식을 챙겨주었다. 하늘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거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영숙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었다. 영숙은 하늘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어릴 적 불렀던 자장가를 불러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연은 그런 영숙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예전에는 자신과 영숙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갈등을 겪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아름다운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이제는 다음 세대인 서윤이와 하늘이에게까지 그 지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유산이 되었다. 하늘이가 자라면서 서윤이와 그녀의 남편은 바쁜 연구 생활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서윤이는 밤샘 연구와 아이 돌봄을 동시에 해내느라 지쳐 보일 때가 많았다. 지연은 딸 부부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든 기꺼이 손녀딸 하늘이를 돌봐주었다.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은 물론 주말에는 하늘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윤이 부부에게 휴식을 선물했다. 영숙도 하늘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돕거나 하늘이가 아플 때면 지연과 함께 밤을 새워 간호해주기도 했다. 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증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은 영숙을 움직이게 했다. 3명의 할머니와 1명의 엄마가 함께 하늘이를 키우는 모습은 다른 가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과 방식을 존중하며 오직 하늘이의 건강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우리 하늘이는 할머니들이 셋이나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니 정말 좋겠네. 서윤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가족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공동체이자 어떤 어려움도 막아줄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영숙은 이제 9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다. 그녀의 기억은 가끔씩 희미해졌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과 온기만은 변함없었다. 그녀는 종종 과거의 일을 현재처럼 이야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족의 이름을 혼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따뜻함이 가득했다. 지연은 영숙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거나 함께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며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영숙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지연은 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체온을 전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며 따뜻한 아들의 역할을 다했다. 주기적으로 영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약을 챙겨드렸다. 서윤이는 바쁜 연구 와중에도 주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뵙고 자신의 연구 이야기는 물론 하늘이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숙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거나 할머니의 흐려진 기억을 되짚어주는 작은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할머니, 그건 옛날에 제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할머니가 저한테 별을 가르쳐 주셨을 때요. 하늘이의 말에 영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영숙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들은 영숙의 침대 곁에 모여 그녀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았다. 영숙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다. 영숙의 장례식은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지연은 영숙의 영정 사진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뿐만 아니라 영숙에게서 받은 수많은 사랑과 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영숙과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 준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 서윤이는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하늘이의 손을 잡고 하느라. 할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지혜를 주신 분이야. 할머니처럼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할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 하늘이는 비록 어렸지만 가족들의 슬픔과 영숙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영숙이 떠난 후 가족들은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 집안은 영숙의 빈자리로 인해 전에 없던 고요함이 감돌았고 가족들은 영숙의 채취가 남아있는 물건들을 보며 그리움에 잠기곤 했. 하지만 그들은 영숙이 남긴 사랑과 지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 영숙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곁에 없었지만 그녀가 심어준 가족이라는 단단한 뿌리는 더욱 깊고 견고하게 자라났. 지연은 영숙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와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가슴속 깊이 새겼고 그녀가 걸어온 길을 따라 새로운 가족의 기둥이 되었. 서윤이는 할머니의 응원 속에서 이뤄낸 자신의 꿈을 통해 다음 세대인 하늘이에게 영감을 주었. 하늘이는 할머니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자라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갔. 영숙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무형의 가르침과 사랑 그 자체였. 이제 지연은 영숙의 자리를 이어받아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었. 그녀는 회사에서 임원으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마무리하고 은퇴한 후 더욱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 준호와 함께 느긋하게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 서윤이와 그녀의 남편이 바쁜 연구와 육아로 지쳐 보일 때면 지연은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 영숙이 그러했대. 하늘이에게는 따뜻한 할머니이자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거나 함께 책을 읽어주며 영숙이 서윤이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을 베풀었다. 지연은 하늘이에게 옛날에 할머니의 할머니 영숙는 정말 멋있는 분이셨단다. 서로 달라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지.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곤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영숙에 대한 깊은 존경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하늘이는 엄마 서윤이를 닮아 호기심 많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다. 그녀는 학교에서 과학 분야에 특히 두각을 나타냈고 할머니 지연과 엄마 서윤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하늘이의 방은 서윤이의 어릴 적 방처럼 별자리 지도로 가득했고 늘 우주 관련 책이나 모형들이 놓여 있었다. 지연과 준호는 손녀딸의 꿈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했다. 지연은 하늘이와 함께 과학 전시회를 찾아다니거나 과학 동화를 읽어주며 상상력을 자극했다. 준호는 하늘이에게 새로운 천체 망원경을 선물해주며 네 할머니 영숙과 엄마 서윤가 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봤단다. 너도 이 망원경으로 더 멀리 더 넓은 세상을 보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라고 말해주었다. 하늘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할머니 영숙과 엄마 서윤이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우주만큼이나 깊고 빛났다. 세월이 흘러 하늘이도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때로는 할머니 지연과 엄마 서윤이의 우주과학자로서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갈등하기도 했다. 밤늦게까지 과학 실험에 매달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다른 흥미에 더 마음이 끌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예전 영숙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하늘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든지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야. 할머니와 엄마의 꿈이 반드시 너의 꿈이 될 필요는 없단다. 네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렴. 지연의 따뜻한 조언은 하늘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찾아나갈 용기를 얻었다. 서윤이 또한 딸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그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꿈을 향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하늘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로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지연과 준호는 이제 완전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유대감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가끔씩은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서윤이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기여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서윤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우주과학자로 자리매김했고 그녀의 남편 역시 중요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각자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하늘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나갔고 가족들은 그녀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다. 그들의 집 거실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고 앨범 속에는 영숙부터 하늘이까지 세대를 잇는 가족의 따뜻한 미소와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사진들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가족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영원히 하나로 연결된 가족이었다. 서로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기고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가족.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쨍그랑거리는 접시 소리는 이제 수많은 세월이 쌓아올린 가족의 역사이자 끝없는 사랑과 이해가 만들어낸 삶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 한 가족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성장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빛나는 유산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새로운 세대가 또 다른 페이지를 열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어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